나 덧셈까지 했고 뺄셈. 뺄셈. 하지만 벡터끼리 뺄셈을 해도 그 결과는 벡터야. 근데 이제 기하적인 뺄셈을 할 때 벡터도 마찬가지로 기하적인 연산이 있고 대수적인 연산이 있어. 당연히. 기하적인 연산을 정의해서 벡터의 뺄셈을 할 때는 일단은 뭘 해야 된다? 일치시켜요.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럼 모든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벡터의 시점을 적당히 일치시킬 수 있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뺄셈의 연산의 원래 정의는 뭐라 그랬냐면 뺄셈은 뭐라고? 역벡터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뺀다. 처음에 뺄셈이 좀 헷갈려. 그러면 AB 벡터에다가 AC 벡터의 역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AB 벡터에다가 CA 벡터를 더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벡터의 덧셈은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CA 벡터에서 AB 벡터를 더하는 거야, 이제. 이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럼 벡터의 덧셈인데 시점과 종점이 A로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가 된다? C에서 B로 가는 벡터가 된다. 이건 대수적인 연산으로 해본 거고. 그럼 기하적인 연산으로 할 때는 A, B에서 A, C 얘를 뺄 거야. 얘를 빼란 소리는 얘의 역벡터를 더하라는 얘기지. 듣고 있어? 네. 그럼 얘 더하기 얘자다. 이해했냐고? 네. 얘에서 얘를 빼란 소리는 뒤집어서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 더하기 얘잖아.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여기에서 여기로 온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두 벡터의 차야. 괜찮아? 이해했어? 네.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그 벡터에서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가 있는데 종점끼리 연결된 벡터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고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벡터 하나가 이렇게 있었대. 이런 거지, 그지?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종점을 서로 연결한 벡터. 예? 이게 무조건 뭐라고? 이건 무조건 두 벡터의 차라고. 그럼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 A, B와 B는 다른 거니까 반드시
시점은 일치를 시킨 상태에서, 오케이? 네.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빼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벡터의 종점 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안 돼? 두 벡터의 차는 시점이 일단 일치가 돼야 돼. 그럼 빼는 벡터를 뒤집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빼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벡터의 종점 쪽으로 C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이게 두 벡터의 차라고. 아, 두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이 벡터가 두 벡터의 뭐라고? 차야. 그럼 뭐에서 뭘 뺐는지는 중요하잖아. 네. 뒤에, 여기가 뒤에 거지. 얘에서 앞으로 갔지. 다시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뺄셈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로 연결하는 거라고. 이해했지? 그럼 두 벡터의 그러니까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종점끼리 연결한 이런 벡터 하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거라고 뒤에 있는 거라고? 뒤에 있는 거라고. AC가 뒤에 있는 거라고. AB가 앞에 있는 거고. 이 벡터는 얘에서 얘로 왔잖아. 그럼 B 빼기 C라고. C 빼기 B가 아니라 이해되고 있어? C에서 B로 왔으면 C가 뒤에 있다는 소리라고. C가 빼는 벡터란 소리라고. 이해되겠냐고. 두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그 벡터는 항상 두 벡터의 차인데 이쪽을 가리키든 저쪽을 가리키든 얘네는 다 두 벡터의 차인데 AB에서 AC를 뺀 건지 AC에서 AB를 뺀 건지 빼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방향 잘 기억하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왜? 뭐가? 어? 뭐가 힘들어? 어디가? 뭐라고? 됐어? 아까 모든 벡터는 두 벡터의 뭘로? 합으로 분해할 수 있었지. 반대로 얘도 모든 벡터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좋아. 모든 벡터는 모든 벡터는 합으로도 분해할 수 있지만 차로도 분해할 수 있는데 차로 분해할 때 장점은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두 벡터다. 오케이?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차로 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AB 벡터라는 게 있다. 그러면 AB 벡터는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차로 순서는 어떻게? 뒤에 거에서 뒤에서 앞에로니까 OB-OA라고 임의의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차로 분해가 가능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 때문에?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로 만드는 건 해보면 알겠지만 대조적인 연산에서 중요하다고. 당연히 합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린 분해도 필요하다고. 아까처럼 뭐 최대나 최소를 구할 때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할 때 그때 크기든 방향이든 일정해지게 두 벡터의 합이든 차든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가능? 뭐?
어? 뭐 이렇게 쏙닥거리고 지랄이야 뭐. 예, 정육각형이 있다고 하죠. 연습. 음. 대충 그래요. CF 벡터를 표현해본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 C에서 F로 가는 벡터. 예. 일단 합이나 차 중에 뭐가 편해? 합이 편하지. 네. C에서 F로 가는 CF 벡터는 처음 시작에서 처음 마지막 끝까지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제일 쉬운 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해도 당연히 똑같다고. 처음 시작 마지막 끝까지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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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상관없다고. 오케이? 네. 제일 간단한 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CF 벡터를 차로 합으로 먼저 하자. 얘를 합으로 먼저 표현해보면 이거를 두 배로 늘리면 되지. 그럼 얘 벡터는 뭐야, 그냥? B를 뒤집은 거잖아. B를 뒤집은 거니까 얘 이름이 뭐냐고. 마이너스 B 벡터. 그거 두 배로 늘린 거니까 마이너스 2B 벡터야. 이거를 뺄셈으로 표현해볼게. 그럼 뺄셈으로 표현하려면 CF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가 있어야지. 네. 예를 들면 AF, AC 이렇게 두 개. 그럼 C에서 F로 간 거니까 얘는 못 빼기 뭐야? 이거 시점을 어디로 일치하자고? A로 했다고, 이씨. 이 CF 벡터를 얘랑 얘로 표현하자고. A로 일치시켰어. 그러면 CF 벡터를 두 벡터의 차로 해봐. 그럼 뭐에서 뭘 빼는 거냐고. AF에서 AC를 빼는 거야. 그냥 그림에서 보면 C에서 B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뒤에 거, 얘가 앞에 거라고. F 빼기 C야. 이해됐냐고. 식으로 하는 건 쉽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럼 AF는 A 벡터고 AC 벡터가 필요한데 AC 벡터는 누구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잖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벡터는 그냥 이 평사에서 얘에서 얘로 가는 거야. 그럼 왼쪽 오른쪽에 이 둘을 더한 거지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게 얘잖아, 그제? 네. 그럼 얘는 또 뭐야 그럼? 그럼 이 평사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 얘? 네. 안 되겠어? 얘 돼? 네. 그럼 얘는 이름이 뭐야? A 더하기 B.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2B. 그래서 둘이 빼서 마이너스 2B.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찾는데 제일 쉬운 건 그냥 B 뒤집고 두 배 한 게 맞는데 굳이 뺄셈으로도 해보고 있는 거야, 연습 삼아. 됐어? 하나만 더 할게. C 벡터를 표현해봐라. 내가 매년 기하 수업을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하긴 처음이야. 왜일까? 요 C, 내가 신나 보여. 이 C 벡터를 표현해라. 일단 덧셈이 편하니까 덧셈은 CD, D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얘는 뭐야 그냥? 얘는 그냥 A고 얘는 이거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B야. 그러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그럼 A 빼기 B라는 얘기지. 그제?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두 벡터에 A 빼기 B잖아? 근데 A 벡터, B 벡터는 이미 시점이 어디로 일치되어 있어? A로 일치되어 있잖아. 그러면 시점이 일치된 이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있는데 C 벡터 이 새끼는 평행 이동하면 어디로 와? 평행 이동하면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미 시점이 A로 일치된 두 벡터끼리 종점을 연결한 거니까 뺀 게 맞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라고. 얘 여기서 여기로 가고 있다고. 그럼 누구에서 누구? 얘에서 얘 뺀 거야? 얘에서 얘 뺀 거야? 에이씨. 헷갈리면 안 된다고, 뺄셈은. BF 벡터, 이 벡터는 두 벡터의 차가 맞지. 네. 어떻게 보라 그랬다고? 이게 두 벡터끼리 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시점이 일치된 벡터 몇 개? 두 벡터의 종점끼리 연결해놨잖아. 종점끼리 연결된 벡터는 무조건 두 벡터의 차라고. 그럼 어디에서 어디를 뺐는지가 중요하잖아. 근데 B에서 F로 가고 있잖아. 빼는 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보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굴 뺀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얘에서 여기에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뒤에 거라고.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한 거야. 이해하겠지? 예.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다. 빼는 게 뒤에 있는 거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오케이? 네. 뺐으면 됐지? 그리고 모든 벡터는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의 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분해할 수 있다.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자. 얘는 A 벡터, 얘는 B 벡터. 방향은 일치한다고 하자. 방향은 똑같다고 치자. 근데 크기가 좀 다르지.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방향이 같은 두 벡터는 반드시 무슨 배 관계다? 실수배 관계다. 이 말이지. 왜? 모든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새끼 위로 엎어 올리면 나란하게 가겠지. 그럼 꼭 방향이 같아야만 하나? 마이너스 역벡터도 있잖아. 그럼 방향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방향이 같아도 되지만 방향이 네. 반대일 수도 있어. 같든 반대든 한 직선 위로 올릴 수 있다.
그럼 그 둘은 일단 뭐다? 일단 실수배 관계다. 그럼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몇 배야, 몇 배? 3배지, 3배. 그러니까 B 벡터는 A 벡터의 3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반대로 A 벡터는 B 벡터의 3분의 1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하지. 이건 몇 배냐? 2분의 3배 또는 3분의 2배. 그러니까 B 벡터를 A 벡터로 표현해봐. 그럼 몇 배? 3분의 2배. 뭐라고? B 벡터는 A 벡터의 2분의 3배. 그럼 반대로 A 벡터가 줄어들었으니까 B의 3분의 2배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얘네 둘도 실수배가 맞지. 그러니까 B 벡터를 A 벡터의 K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K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등분을 해놨으니까 쉽게 보이지. 그러면 여기 실수배로 오는 이 K는 이런 거죠. 2분의 3, 3분의 2, 뭐 3 아니면 3분의 1, 그지? 이 3하고 1이나, 들어야 돼. 3하고 1이나, 요 2하고 3이 다 얘네들의 크기의 비율이잖아, 그지? 그럼 분수로 표현된 예를 볼까? 요 3은 누구의 크기의 비율이야? 이제 3은 이쪽에 있는 크기의 비율이고, 분자에 있는 얘가 등호를 넘어간 얘의 크기의 비율이지. 모든 실수배가 그렇다고. 분모에 있는 게 옆에 있는 크기, 분자에 있는 게 등호를 넘어간 크기의 비율이야. 이 모양 외울 수 있지? 네. 그러면 이걸 등분했을 때 몇 대 몇의 비율인지를 내가 알지를 못하잖아. 이게 등분해서 나눠놓은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린 뭐만 알면 된다고? 얘네 둘의 크기가 아니라 크기의 비율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를 표현해보면 되지.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절대값을 그저 크기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K는 뭐야? 그럼 이 새끼 분모에 누가 간다고? A 벡터의 크기가. 분자가 등호를 넘어간 B 벡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때 K는 얼마다 그럼? 절대값 A 벡터분의 절대값 B 벡터다 이렇게. 그럼 절대값을 붙인 넌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다고?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라 그랬잖아. 스칼라. 그러니까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는 그냥 뭐가 맞아? 상수 실수값 하나야 그냥. 실수배 표현 알겠어? 그럼 만약에 A 벡터가 B 벡터의 L배다. 그러면 L은 얼마인 거야? 절대값 B 벡터 분의 절대값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되게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원 하나가 있고, 원 하나가 있고, 여기 직선 하나가 있다고 하죠. 안 맞나?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이 아니라 직선 위에 점 P 하나가 있다고 하죠. 원래 문제는 원은 없어. 지우고 하자. 더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OX 벡터가 절대값 OP 벡터분의 OP 벡터일 때 X의 자취의 길이를 구해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대표 유형.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풀지. 절대값 OP 벡터는 뭐야?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얘는 무슨 배의 표현이야, 지금? OP 벡터의 실수배의 표현이지. 그렇게 보여? 이거 숫자라고, 숫자. 얘는 벡터고 얘는 숫자. 이거 아직도 구분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변을 다시 쓰면 절대값 OP 벡터 분의 분자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야, 이건 벡터라고. 이건 벡터야. 이건 크기니까 숫자야, 숫자. 3 같은 거야, 3. 그럼 3분의 OP 벡터 그러면 3분의 1 OP 벡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얼마 생략되어 있다고? 1 하고 OP 벡터 이렇게 있다고. 뭐가? OX 벡터가. 그럼 이 표현이 이런 거 아니야? OX 벡터가 OP 벡터의 실수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실수잖아. 둘은 무슨 배 관계라고? 그럼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두 벡터가 실수배래. 무슨 뜻이야? 내가 지워버렸네. 아까 여기에 1번 실수배라고 써놓고 요렇게 갖고 와서 내가 뭐라 그랬냐고. 방향이 같다 또는 방향이 반대다. 그거 다 실수배 관계다. 둘이 실수배래. 무슨 뜻이냐고. 방향이 같다고. 아니 양의 실수니까 그냥 같다고. 양수니까 그냥 같다고. X나 P나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오. 그래.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이제 처음 하는 건데. O랑 P랑 X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저 서로 다른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실수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뭐 O, P, X 이렇게 실수배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거. 이 실수배 분모에서 이 분모에 오는 게 누구의 크기를 뜻하는 거야? 얘의 크기라 그랬잖아. 근데 얘의 크기가 얘가 맞잖아. 그럼 분자 1이 누구의 크기인 거야? 이제 OX 벡터의 크기인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OX 벡터의 크기가 1이다. 그걸 무슨 벡터라 그랬어? 단위 벡터다. 그럼 이걸 두 개를 묶으면 결론이 뭐야? 저 점 X는 어디에 있다? 이 동점 X는
P를 가리키는 방향의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일자리인 단위 벡터란 소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다고 쳐. 이게 OP 벡터야. 그럼 Q는 어디에 있어? 아니, X는 어디에 있어? 여기 어딘가 있다고. 여기 어딘가에. 근데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1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Q가 이렇게 있다고. 예? 그럼 P가 여기에 있다고 쳐봐. 그럼 OP 벡터가 이거야. 그럼 Q는 어디에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어딘가 있다고. 근데 O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이 식의 표현이라고. 그럼 이제 눈으로 그려봐. 점 P가 이 직선을 따라 쭉 움직여. 점 P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그때 점 Q를 싹 그려봐. 그럼 Q는 뭘 그리겠어? 원을 그리겠지.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리겠지. P가 여기 있으면 얘를 가리켜. 근데 크기가 일자리로 여기쯤 와서 얘를 가리킬 거야. 이렇게. P가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럼 Q도 반지름 일자리 원을 따라 쭉 이렇게 가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언제까지 가? 원 한 바퀴를 다 그려? 그럴 순 없잖아. 언제까지? 이 직선과 평행한 그 순간이 되게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평행한 요 직선에 반원에 정확하게 여기는 뭐가 오는 거야? 점이 아니라 빵꾸가 오겠지. 실제로 평행할 수는 없으니까. 이 새끼가 저기 무한대까지 올라가서 저기를 가리키는 저 P가 있어도 OP 벡터의 크기가 일자리인 거니까 이 원이 여기 올 거 아니야. 근데 평행할 수는 없잖아. 이 원점에서 직선이 얘들하고 나무를 연결해도 평행한 선에 가까워져 가는 거지 평행할 수는 없잖아. 여기 빵꾸, 여기 빵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린다. 반지름 일자리니까 원래 한 바퀴가 파이야. 반이니까 답이 2분의 파이야. 이렇게. 이 표현 중요하다. 네. 거의 다 했어. 하나 더 하면 개념은 끝. 어? 네. 두 벡터의 평행. 이제 마지막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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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는 굳이 쓰진 않는다. 다 알 거니까. 네. 그리고 대수적인 연산은 동류항 처리하면 돼. 다항식의 연산의 그것과 똑같이 하면 돼.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A 벡터랑 3B 벡터를 더했고 5B 벡터를 빼고 5A 벡터도 뺐다.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그냥 다항식의 연산하듯이 동류항 처리해주라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다 성립하니까. 실수배 한해선 분배법칙도 성립하니까. 이건 더 얘기 안 한다.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네, 뒤에 곱셈 내적을 가면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두 벡터가 평행하다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붙여. 두 벡터가 평행하다. 방향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B 벡터도 이 벡터랑 나란하게 어딘가에 B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소리지. 네.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지. 예. 근데 모든 벡터는 뭐가 가능하니까? 평행이동.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럼 한 벡터를 옮기다 보면 반드시 다른 벡터 위에 완전히 엎어놓을 수 있지. 네. 그럼 시점을 일치시킨 두 상태로 완전히 붙여서 한 직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네. 그 말은 곧 두 벡터는 서로 무슨 배 관계란 소리야? 이제 실수배 관계란 소리야.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 오케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그럼 우린 그걸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럼 다 무슨 관계로 바꾸는 거야? 두 벡터는 실수배 관계다. 그래서 A 벡터는 B 벡터의 K배 또는 B 벡터는 뭐 A 벡터의 M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란 얘기야.
그리고 이 실수배 이 숫자의 분모 분자에 누가 간다고? 분모가 오른쪽의 크기, 분자가 등호를 넘어간 크기. 알겠지? 예를 들어 볼게. 하나만. 크게 평사가 좀 있다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하자. 위로는 4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자. 1차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나중에 대학교 가면 많이 들을 말이야. 1차 결합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칠판에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고 쳐. 이들은 평행하진 않지. 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로부터 얘네 둘로 이 점을 가리켜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B 벡터, B 벡터로 얘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좀 늘리고 좀 늘려서 형사를 만들어서 A배를 이 정도로 늘리고 B 벡터는 이 정도로 늘려서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가능해? 네. 그러면 칠판 위에 이 정도 표현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 A 뒤로 보내고 B도 뒤로 보내고 늘리고 줄이고 적당히 해서 평사 하나를 만들고 적당히 더하면 얘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칠판 전체가 아니라 이 칠판을 포함하고 있는 무한히 뻗는 이 평면 위에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응?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적당한 실습의 합으로 평면 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 두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 오케이? 평면 위에 모든 점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그걸 1차 결합이라 그래. 말은 이해가 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 그리고 있지? 그럼 A 벡터의 M배, B 벡터의 N배 합. M, N은 무슨 수? 실수 전체에서 이걸 내가 X 벡터 는이라고 하자. 그럼 이 X 벡터가 나타내는 그 종점의 자취는 뭘 그리는 거야? 다시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모아지만 않으면 돼? 평행하지만 않으면 돼. 나란하지만 않으면 이 점 가리킬 수 있냐고.
있잖아. 늘리고 좀 늘려갖고 더하기로 표현하면 되잖아. 그때 해당하는 실수 mn이 있겠지. 계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칠판뿐만이 아니라 칠판을 포함하고 이 평면 위의 모든 점을 다 가리킬 수 있겠냐고. 있잖아. 이 x벡터의 종점은 그럼 뭘 나타내냐고. 이 두 벡터 A, B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다고, 얘가. 그래서 이게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야. 이걸 좌표계를 올려놓고 대수적인 연산으로 하면 그게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한 점만 가리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의 자취를 따져보고 해보는 게 우리가 있으면 여기 벡터에서 하려는 목적이라고. 그 예제야. 예를 들어서 다 가리키지 말고 하나만 한번 해보자. 오케이? 뭘로 해볼까? 여기 A 벡터가 있다고 하지. 얘를 B 벡터라고 하자. 아씨, 너무 한가운데다 그려놔. 뭐랑 어디를 한번 해볼까? 점 두 개. 그럼 또 이상한 거 할 거지. 뭐. 이게 두 칸 한 칸이니까 한 세 칸 한 칸? 세 칸 두 칸? 얘가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이 정도? 요 빨강색 벡터. 이 빨간 벡터를 X 벡터라고 하고 얘가 A 벡터의 n배, B 벡터의 n배다. mn을 찾아라. 오케이? 이 둘은 평행하진 않은 거야.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지. 얘는 세 칸, 두 칸, 얘는 두 칸, 한 칸이니까. 근데 어쨌든 B 벡터는 여기다 놓고 A 벡터는 여기다 놓고 좀 늘리고 B 벡터는 좀 줄이고 이렇게 계속 평사를 해서 여기를 만들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시점을 여기다 옮겨 놓은 다음에 B를 좀 줄여. A 갖다 놓고 A는 조금 늘려 이렇게. 그래서 얘랑 더해서 평사의 제 사콕지점을 여기다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얼마만큼 줄여야 돼? 알 수가 없지. 그걸 숫자로 표현해봐. 한 몇 분의 몇 수로 줄인 것 같아. 그걸 뭔 수로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럴 수가 없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되냐고. 근데 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걸 숫자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직관으로 해서 이 정도 줄였다, 이 정도 늘렸다, 이 지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해도 돼? 그럼 가로랑 세로 방향의 기본 벡터들부터 표현을 해보자. 이쪽으로 한 칸을 하나를 m 벡터, n, 하나를 p 벡터, 하나는 q 벡터라고 할게. 됐지? 그럼 a 벡터 표현해봐. 그러면 a 벡터는 얘야.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위로 한 칸. 얘 두 배, 얘 한 배. 맞지? 그러면 2p 더하기 q야. 그럼 b 벡터는 b는 여기에서 여기로. 그지? 그럼 뒤로, 그러니까 p를 뒤로 두 칸, 위로 세 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2p 더하기 3q인 거지. 가능하냐? 그럼 지금 구하라고 하는 빨강색 벡터는 그 x 벡터는 몇 p 몇 q야?
그럼 3p 2q를 구한다. 근데 3p 벡터, 2q 벡터를 누구와 누구로 표현하라고? a와 b의 실수배로 표현하라고. 갖다 넣으면 되지. 얘를 a 벡터의 m배 그리고 b 벡터의 n배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뭘 푼다? 두 벡터의 상등을 푼다. 상등. 서로 같다. 두 벡터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같은 종류의 벡터끼리 다항식에 연산하듯이 항등식처럼 푸는 건 A는 A끼리, P는 P끼리 같고 Q는 Q끼리 같아야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지. 이해돼? 그래서 연방을 풀자고. 그럼 P의 개수는 좌변에 얼마야? 그 3은 우변에서 얼마야?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괜찮아? 네. 그럼 Q의 개수가 2야. 2는 우변에 m 더하기 3n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연방을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럼 밑에 거에다가 2배를 할게. 그럼 4는 2m 더하기 6n이니까 둘이 빼면 얼마야? 네. 8n은 1이다. 그래서 n은 얼마?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n, b 벡터를 몇 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소리야? 8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소리지. 이거를 기하로 풀 수는 없다고. 오케이? 무조건 연산식을 통해서 n이 8분의 1이면 얘가 8분의 3이니까 얘가 8분의 16, 8분의 3 m은 8분의 13이다. 그러니까 A 벡터는 8분의 13배로 늘리라는 얘기지. 그거를 기하로 풀 수는 없다고. 이걸 모는종에 자되고 긋는다 친들 그 비율을 찾을 수가 없다고. 우린 무조건 이렇게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 말이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있다면 적당한 실수배의 합으로 그 벡터가 포함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가리킬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대답 좀 해라, 이 새끼들아. 넘어가, 이제. 뭐라고? 한 번만 해. 이제 풀자. 뭐? 문제를 외학교 컴퓨터 몇 번만 치면 수백 문제, 수천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응. 연산을 하자. 205. A. 아니, 꼭 맨날 늦게 오면서 얘를 표현해보래. 빼기로 표현해봐. AD 벡터를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시점이 일치된 두 벡터 얘네들을 붙여놓고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그럼 누구 빼기 누구라고? A 빼기 D야, D 빼기 A야. D 빼기 A라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요 벡터는 그냥 A 벡터고, 요 벡터는 얘를 반대로 돌린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B 벡터고.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이 벡터는 누구에서 누굴 뺀 거다? 마이너스 B에서 A를 뺀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네, 됐어요. 그러면 A 벡터는 평행 이동하면 여기다 붙일 수 있지, 이렇게. 얘가 A면 얘도 A고 얘가 B래.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뭐야?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그럼 이 벡터는 이름이 뭐야? A 더하기 B.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 뭐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이해하겠지? 207. 학년 위에 4점이 있는데 OA, OC 더한 거랑 OB, OD를 더한 게 같다. 합이 좋아? 차가 좋아? 차가 좋아. 그럼 쟤를 이렇게 바꿔볼까? OA 빼기 OB. 하나 넘어오고 하나는 넘어가서 OB 마이너스 OC.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네 벡터의 시점이 모두 시점이 다 5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합이 아니라 차로 표현하면 벡터를 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OA 빼기 OB는 뭐라고 하면 돼? BA 벡터. OD 빼기 OC는 CD 벡터라고 하면 되지. 그럼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두 벡터가 서로 똑같아. 똑같다는 소리네. 크기도 같은데 방향도 똑같아. 그럼 그 4점을 연결하면 최소 뭐가 돼야 돼? 평사가 돼야지. 한 쌍의 길이 갖고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BA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랑 방향이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벡터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그걸 뭐라고 한 거야? CD라고 한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잖아. 어쨌든 한 쌍이 평행한 너 뭐가 맞으니까. 평사니까. 근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없으니까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까지는 얘기할 순 없지. 오케이? 방금 한 거 다 해봐. 뭐? 뭐? 아, 야, 이 쌍. 이쪽 저쪽 한 칸 기본 벡터를 뭐라고 하죠? 아, 뭘 또 아까 P라 그랬다고 P에 그냥 A, B 없으니까 A, B로 해. 그럼 PQ로 하든가. A, B로 하고 이 새끼야. 어? 저기다 다 A, B로. 그럼 A, D는 어떻게 한 거야? 몇 A 몇 B야? 2A, 4B는 그냥 A, D는 오케이? A, B의 N배, A, C의 N배거든. 여기는 A, B, 여기는 A, C. 그럼 A, B는 몇 A 몇 B야? A, B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뒤로 와서 위로 올라가야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A 더하기 B라고. 그 옆에 A, C, A에서 C로는 옆으로 3번, 위로 2번. 그러니까 몇 A 몇 B? 3A 더하기 2B. 그래서 1차 결합 연방하자고. A의 개수 2는 마이너스 M 더하기 3N. 그 다음 B의 개수 4는 M 더하기 2N.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럼 5N은 6이니까 N은 5분의 6. M 더하기 N을 구해라. 그럼 뭐 M 안 찾고 여기서 N 한번 빼면 되지 그냥? N 찾았으니까 4에서 5분의 6 빼면 되겠지? 뭐 아니면 M 따로 찾고 N 찾고 뭐 더하든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위에 있는 이 표현이. 계산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바로 재 갖고 실수배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식으로 해줘야 돼. 아, 우리야. 아, 200, 뭐. 213. 아, 9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 점 OA, B, C, D가 있고 OA랑 OC를 이거 아까 했잖아. 얘 이름이 뭐라고? 형사. 이렇게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얘는 6이고 얘가 11에 그럼 이 평사의 넓이는 A, B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얼마일 때가 최대인 거야? 90도일 때. 그러니까 평사가 아니라 직사각형일 때 넓이가 최대겠지. 그래서 72가 답인 거지. 오케이? 네. 자, 아래 15. 해볼게. 봐봐. PA, PB, PC, PD 4개를 더하면 CA 벡터가 된대. 일단 직사각형이니까 그려놓고 할게. 키가 어디에 있다고? 내부 어딘가에 있대. 그래서 A 가리키고 B 가리키고 C 가리키고 D 가리키고 그런 벡터 4개를 더하면 C에서 A로 가는 이 대각선의 벡터가 된대. 그렇게 점 P의 위치를 찾을 수 없지. 그게 가능하면 그건 천재야. 알 수가 없지. 그럼 이 식의 특징은 뭔데? PPPP, C. PPPPC. PPPP. 이건 C점에다 위치되어 있잖아. 이건 안 좋잖아. 그럼 뭐 해야 되겠다, 일단? 바꿔요. 두 벡터의 차. PA 빼기 PC로 분해를 해야 되겠다. 왜 P로 했다고? 왼쪽이 다 P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합으로도 분해할 수 있지만 이건 차로 분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거지. 두 벡터의 차는 C점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PA는 그럼 양쪽에 지울 수 있잖아. 그러면 PC는 이쪽으로 동류항으로 넘겨놓고 정리해보면 PB 더하기 PD가 마이너스 2배 PC랑 같은 거지. 그럼 마이너스는 역벡터니까 2배 CP라고 해도 되지? 그게 기억이네, 그러면. PB랑 PD를 더한 건 CP 벡터의 2배랑 같다. 그럼 니은의 이 말은 뭐야? AP 벡터랑 AC 벡터가 4분의 3배니 라고 이게 지금 기니들을 풀어가는 거잖아. 만약에 기억 니은 다 떼버리고 뭐 예를 들어 디귿 하나만 풀어라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네, 기억으로부터 니은, 니은으로부터 우린 디귿을 풀어가는 거니까 니은은 힌트를 준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인데? AP랑 AC가 무슨 배? 실수배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A랑 C랑 P 서로 다른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전제로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어 없어를 묻는 것 같아. 그 실수배가 4분의 3배야 5분의 3배야 이걸 묻는 것 같아. 한 직선의 위에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이 비율 4분의 3배가 맞냐라고 묻는 것 같은 거지. P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위에. 그럼 두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 하나가 생겨서 그럼 기억을 잠깐 다시 보면 PB랑 PD를 더하재. 근데 B하고 B는 양 끝점이잖아. 이건 원래 위치 벡터 내분점을 해야 설명이 가능한데 그냥 있으니까 풀게. 두 개를 아까 우리 합벡터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평사를 그려서 제4의 꼭지점을 찍기로 했잖아. 근데 평사는 기본 도형이 아니니까 삼각형의 중점을 가리키고 그걸 2배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PB 더하기 PD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PM 벡터의 2배라고 봐도 되겠다고? 그럼 이 M은 어디에 있는 거야? B와 D의 중점을 말하는 거지.
내 말 뜻 이해가 되냐? PB랑 PD를 더했다고. 그럼 여기를 가리키는 이 벡터는 이 벡터의 2배잖아. BD를 가리키는 가운데 중점을 M이라고 하면 PM 벡터의 2배로 늘린 거야. 이해돼? 그럼 양쪽에 2를 빼버리면 PM은 뭐랑 같은 거야? CP, 그러니까 마이너스 PC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실수배로 몇 배 관계야? 1배 관계야. 그럼 크기가 서로 뭐 하다는 얘기야?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수배니까 PMC도 어디에 있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근데 PMC, M이 얘잖아. MC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이제 P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있다고? PM과 PC의 크기가 서로 같은데 방향은 반대가 되게. 그러니까 P는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이제 가운데 중점. 여기에 P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PM과 PC 벡터는 서로 역벡터가 맞다. 이해돼? 그럼 니은 AP 벡터는 AP는 얘잖아. 얘는 AC 벡터, AC 전체 벡터의 4분의 3배가 맞지? 얘랑 얘는 대각선이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럼 ADP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면? 3이면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2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란 얘기네. 3이니까, 그지? 얘가 전체 4분의 1이잖아, 그지? 전체 넓이는 8도 맞다. 오케이? 되겠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필요하지. 분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덧셈, 뺄셈에 대한 연산의 시계 정리도 필요하다. 평사의 덧셈보다는 중점을 찍은 거에 2배로 늘리는 개념도 중요하다. 닥쳐. 아니, 뒤에 실수배 뺄셈을 안 했잖아. 그럼 쭉 넘어가서 18. 그냥 해. 쭉 넘어갔다 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AB 빼기 BC. 그럼 일단 합으로 표현할까? 빼기도 별로 좋지 않은 게 뭐 때문에? 뺄셈은 일단 시점이 일치돼야 되는데 A랑 B랑 C랑 시점이 다 다르잖아. 그럼 뒤집자. AB 더하기 CB 더하기 CA 합으로 바꿔도 되지. 그리고 더하는 순서는 다 상관없는데 일단 A, B랑 CB를 더해. CA를 먼저 더할까? 이게 더 편해 보인다. A, B랑 CA랑 더해. 그러니까 CA에서 AB. 그럼 뭐야? CA, AB 더하면 CB. 그럼 뭐야? CB의 2배네, 그래? 답이 2네, 그럼. 21. 쭉 넘어가서. 도형이 복잡한데 잘 들어봐. 개념은 쉬워. 야, 예를 들어서, 아니, 일단 하면서 해. 반지름이 일자리 4개가 있고 접점도 있다. 뭐라 그랬냐면 C3.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P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움직이는 점Q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찍어 놓은 거야, 그냥. 움직이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AP 더하기 AQ의 합벡터의 크기의 최대를 구한다. 얘 더하기 얘. 이렇게. 근데 P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크기도 바뀌고 그때 Q의 위치도 움직이니까 얘네 둘 다 크기도 변하면서 각의 크기도 막 변하지. 좋다고 안 좋다고? 안 좋다고. 그럼 최소한 원이 있으니까 크기는 일정하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중심을 지나게 분해하면. 오케이? 이 원의 중심은 5원이라고 하고 이 원의 중심은 5초라고 할게.
그럼 AP는 뭘로 분해? 오원으로 분해하자고. 빼기로 해도 상관없고 더하기로 해도 더하기로 해볼까요? 뭐라고요? A 5원 더하기 5원 P. 더하기로 하면 이렇게. 빼기로 하면 5원 P 빼기 5원 A. 이렇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로 할게. 그럼 뒤에 거는 A 5 2 더하기 5 2 Q. 이렇게 되는 거지? 되고 있냐고? 여기서 동점이 누구야? 야,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점과 동점은 구분을 해야 돼. 동점은 P하고 Q지. A랑 5원이랑 우투는 정점이지, 정점. 그럼 A 5원 더하기 A 우투는 뭐야? 정해진 벡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상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정한 거야, 그치? 안 변하지. 그거부터 계산할까? A5랑 A5원, A5 얘네 둘이 더하래. 그럼 여기다가 평사를 찍어서 제 사이 꼭지점을 가리키자. 이러면 우리가 하려는 도형의 성질을 많이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평사로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 선분을 연결하고 가운데 중점을 찾으면 되는데 중점이 딱 어디야? 딱 여기 접점이잖아. 그럼 이 접점을 가리키는 이 벡터를 몇 배로? 두 배로. 그러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뒤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근데 얘는 확정이야. 이거 고정이지. 곱하기 2만 해주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5원피랑 오토큐는 변하는 거잖아. 크기는 일정하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벡터가 있고 여기 원위를 움직이는 이 모든 벡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 벡터랑 이 중에 한 벡터를 더했을 때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언제야? 그지? 나란할 때지, 나란할 때. 이 벡터와 뭐 하면서? 평행하면서 나란할 때. 그럼 이 벡터를 이 크기 위에다 그대로 그 길이만큼 반지름만큼만 늘려주면 되잖아. 이게 살짝이라도 비스듬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 길이가 좀 줄어들지, 짜그러들지. 그러니까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지금 찾은 요 중점 가리키는 이 벡터와 모한 벡터를 잡으면 되겠다고. 나란한 평행한 벡터를 P를 여기로 잡고 Q를 그냥 여기로 잡아서 반지름이 각각 1, 1이니까 이거 두 배로 늘린 거에다가 1 붙이고 1 붙여서 2로 늘려주면 되겠다고. 그게 최대값이라고. 예? 예?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요 선분의 길이. 반지름이 1, 1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인가? 여기.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이게 다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하면 얘 뭐야?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해도 이것도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접점에서 또 다른 접점 가리키는 거잖아. 그럼 이 접점에 이렇게 놓고 보면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럼 얘는 2, 얘도 2, 이게 다 2짜리 정삼각형들이지.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리키라고. 우리 지금 찾으려는 게 이거잖아. 그럼 요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얘는 얼마고? 1이고 얘를 찾아야 되겠는데 얘가 그러면 이 정삼각형이 뭐야? 높이잖아. 1, 2, 루트 3. 그럼 얘가 루트 3. 얘는 1. 그러면 여기가 30도, 30도.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60도. 30도, 60도면 90도가 맞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로? 루트 3? 얘가 1? 1대 1대 루트, 그럼 얘가 그냥 2네, 그러면. 그럼 2를 두 배로 늘려야 되니까 4. 그러니까 얘랑 더한 게 4에다가 각각의 크기 1자리를 같은 방향으로 붙여주면 되니까 합벡터의 크기가 가장 클 때는 6이다, 그럼. 25. 야, 이제 4월에 안 하잖아.
OA, OB, OC가 있어. 이건 말로 해도 되겠네. AC의 N배가 BA의 6배랑 같다. 요 K 값도 찾고 N 값도 찾아보 이런 얘기지. OA, OB, OC. 5, 5, 5. 5, 5, 5. OA, OB, OC. 5, 5, 5. 얘는 AC, BA. 그럼 뭐 해야 되겠냐고. 두 벡터의 차로 분해. AC 벡터를 50 빼기 5A로. 6배. 여기는 5A 빼기 5B로. 되겠지? 그래서 5A, 5B, 5C 자리에 저거 갖다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하면 되겠다. 계산 생략. 29. 많이 넘어왔지? 누구야? 어떤 새끼야? 어? A, B, C, D, E, F 세 벡터가 있고 A, B 벡터는 C, D 벡터의 3분의 1배다. 실수배다. 나란하다.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C, D 벡터랑 E, F 벡터도 평행하다. 실수배다. 다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지? 응? A, B 벡터랑 C, D 벡터랑 3분의 1배 실수배래. 그러면 한 직선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 둘은 실수배라고 한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CD 벡터를 그냥 퉁쳐서 A 벡터라고 하면 얘는 3분의 1 A 벡터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CD를 A라고 했으면 EF도 그거의 실수배잖아. 평행하니까. 그럼 CD 벡터를 기준으로 할까? CD 벡터를 그냥 스몰 A 벡터라고 퉁치고 놓을게. 이건 지금 시점, 종점의 그 점의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잖아. 서로 다른 6개 점에서. 그럼 AB 벡터는 뭐라고 하면 돼? 3분의 1 A 벡터라고 하고. 그럼 EF 벡터는 CD 벡터랑 평행하대. 평행하면 실수배니까 A 벡터의 K배라고 하죠. 가능하지? 그럼 이거 다 A 벡터들인 거잖아. 그냥 개수 비교만 하면 되겠네. 그럼 3배 AB는 3분의 1 A 벡터에서 CD 벡터가 A 벡터고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EF 벡터니까 A 벡터의 K배를 더하고 CD 벡터의 2배니까 2A 벡터를 빼면 그럼 하여튼 할 수 있겠지? 뭐 무슨 A 벡터 무슨 A 벡터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조용. 조용. 딱 두 문제만 하면 돼. 230. 되게 중요한 말이다. 요 다음 단원이 이제 위치 벡터라는 거거든. 위치 벡터의 시작이 요 얘기야, 요 얘기. 하여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되게 중요해. 잘 들어. 중요한 표현이니까.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나름 힌트야. 일단 다 뭐로 줬어? 시점 어딘가 이렇게 O가 있다고 쳐. 그럼 얘가 OA 벡터, 얘가 OB 벡터, 얘가 OC 벡터지. 근데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벡터는 서로 다른 벡터가 몇 개야? 아니, 세 점 중에 두 점을 뽑아서 벡터를 만들어. 그럼 3C에 곱하기 2팩이니까 3P이지, 3P. AB랑 BA는 다른 거니까. 벡터 몇 개가 생겨? 6개가 생겨. AB, AC, BC, BA, CA, CB. 그 6개 중에 적당히 서로 다른 2개씩 다 무슨 배 관계라고? 다 실수배 관계라고. 내 말 이해가 돼? 그러면 예를 들어 AB 벡터와 AC 벡터가 실수배라고 쳐봐. 그럼 AB 벡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야? OB 빼기 OA로 하겠지. 내 말 들으라고. 이건 50 빼기 OA로 하겠지. 근데 실수배는 AB, AC만 있지 않잖아. BA 벡터랑 AC 벡터도 실수배라고 해도 되잖아.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럼 OA 빼기 OB랑 50 빼기 OA도 실수배라는 소리지.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돼? 여기 만들어지는 6개 벡터는 서로 다른 2개가 다 실수배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이 벡터는
5A 빼기 5B나 50 빼기 5A처럼 그냥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뭐 한 거야? 적당히 아무거나 두 개씩 뺀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계산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두 개씩 빼라고. 그럼 예를 들어 얘에서 얘를 빼. 그럼 뭐야?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오케이? 얘네 둘이 뺀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빼봐.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럼 2A 더하기 n-1의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이걸 벡터의 이름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뺐다. 그럼 얘는 이거 지금 BA 벡터라고 쓴 거지 내가. 근데 서술형 아니고 객관식이면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뺀 둘은 서로 무슨 배라고? 무조건 실수배라고. 그러면 A 앞에 있는 개수는 맞출 수 있잖아. 몇 배 해준 거야? 그럼 여기다가 두 배를 한 게 얘란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그냥 아무거나 두 개 빼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빼도 상관없다고. 마지막.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위치 벡터에 대한 내분점 문제인데 내분을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AP 벡터를 AB와 AC의 실수배합으로 표현해라. 조금 어렵다. 상이 붙어있네. 좀 쉬운 거로 할까?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것도 내분점이네. 왜 내분점이 다 여기 있지? 그럼 마지막 했던 거 하자. 38.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실수배. OXP 한 책상 위에 있으면서 얘의 크기가 얘니까 1의 크기가 얘라 그랬지. 그래서 이 OX 벡터는 OP 벡터와 나란한 방향으로의 크기가 1짜리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O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다면 X는 어디에 있다? 크기가 1만큼인 그게 여긴지 1이 여긴지는 아직 모르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안 줬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 어쨌든 1만큼 떨어진 그 점을 가리키는 X가 여기 있어. 그럼 P가 일로 가. P가 이렇게 오면 얘랑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 1짜리로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P가 A에서 B까지 쑥 이렇게 가. 그러면 점 X는 원의 일부를 따라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는 거지. 기억하지? 그래서 60도짜리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R세타 3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벡터 앞에는 끝났고 다음 시간은 한 달 뒤